나의 인내심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인내심도 늘어가요. 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연애를 잘하고 연애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인을 선택할 때 기준은 나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타인의 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고르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닌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SNS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남자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여자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약간 이런 기준으로 연인을 찾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절대 SNS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연애의 기준, 내가 연인을 만드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연 정말 나의 기준인 건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듣고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남들이 이 정도는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의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한번 해볼 것도 필요합니다. 내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남들이 바라봤을 때 괜찮은 사람,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그 기준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안 좋은 사람만 만날 경우에는 내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인의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죠. 뭐 바람을 폈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알코올 중독이라거나 약간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싸기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제대로 세워두면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빠져드는 일들은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내가 연인을 고르는 기준은 절대 남들이 어떻게 하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설레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와 비슷하게 타인이 보는 시선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두 번째도 타인과 내가 만날 사람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SNS 하다 보거나 아니면 내가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더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 남을 따라하라고, 그 남보다 더 높게 뛰어나라고, 그 화려한 모습만 보면서 내 애인,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몰아세우거나 안 좋다고 내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마저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별로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시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조차도 별로라고 느껴지죠. 내가 별로인 사람이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별로다라는 기준은 그 어떤 누구도 만들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가 타인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비하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안 좋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타인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살고 있든 난 관심이 없어, 이러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기준도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이 사람과 나의 관계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좋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례하지 맙시다. 우리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저도 많이 어렵고 화가 나거나 이럴 때는 막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무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더불어 사는 곳이 아니라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을 정도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혼자 살지를 못합니다. 처음 본 사람을 보면서 외모 지적질을 한다든지 그 직업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뢰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례하다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난 솔직한 거야 라고 포장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연애를 잘 하시거나 연애를 되게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호르몬 자체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잘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고충을 듣고 공감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신체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차이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더 연애를 잘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진 분일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려고 하겠죠. 마지막입니다. 결국 연애는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과정이 됩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유지시킨다의 개념으로만 되진 않아요. 연애를 하신 분들, 사랑을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마음의 깊이를 깊게 나눌 수 있고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질투심이 많았어?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내 모습들을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를 발견을 하면서 당연히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고 상대방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연애를 하다 보면 참을성이 늘기도 합니다. 나의 인내심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인내심도 늘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연애라는 거는 밥 먹고 사진 찍고 카페 가고 뽀뽀하고 뭐 섹스하고 이런 단순한 과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이거를 같이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통이라는 걸 하게 되고 너는 그렇구나라고 내가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공감도 생기는 거죠. 마음을 나눈다라는 거를 결국 배우게 되는 알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로만 연애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감정과 감정이 만나서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또 연애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눈치도 좀 늘게 되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훨씬 더 연애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연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서로를 많이 미워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랑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해서 타인들이 정해진 기준치가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의 기준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이 정도 아니면 연애를 안 할 거야, 나는 이 정도 아니면 뭘 안 할 거야 라는 게 좀 보편화가 요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들은 정말 많습니다. 단지 행복한 커플이나 행복한 부부들은 잘 뛰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조금씩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도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